당신의 비트코인을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일교차가 참 커진다고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두툼한 외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추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따순 위옷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1월 5일 주요 경제 지표 보겠습니다. 금은 1g당 56,346.57원으로 0.6% 하락했습니다. 달러화는 1,160.5원으로 0.56% 하락했고요. 위안화는 165원으로 0.43%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30.24원으로 1.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S&P 500 지수는 3,078.27포인트로 0.3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8,433.2포인트를 기록하며 0.56%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530달러로 2.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빗썸 인수 소식과 관련해서 비덴트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인들에게 사놓으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작 저는 못 샀네요. 네,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시고요. 네. 네, 글로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영국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네요. 네, 영국 국세청은 한 가지 기조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거래용 토큰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또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에 대한 규정은 향후에 추가 제시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영국 국세청이 당국이 암호화폐를 돈 또는 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했고요. 이전처럼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과 동일 선상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해서 좀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인민일보가 암호화폐 규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투기는 다르다는 말이네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인민일보는 칼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에는 암호화폐가 수반이 되지만 또 블록체인 기술 혁신이 암호화폐 투기와 같은 건 아니다. 암호화폐 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블록체인의 미래가 왔지만 이성을 유지를 좀 해라.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산 보관, 불법 거래, 자금 세탁 등은 반드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이 SEC와의 마찰에도 테스트 월렛을 공개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은 보여야겠죠. 네, 받은 돈이 얼마인데 해야죠. 예, 현재 텔레그램 공식 사이트에서 테스트 월렛 앱을 다운로드하고 월렛 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월렛에서 제공하는 24개의 비밀 키를 저장하고 결제 패스워드를 생성을 하면 그램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앱이 중재자나 은행 없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월렛이라고 텔레그램에서 밝혔는데요. 네. 또 이렇게 까불다가 네. 네, 활동을 하다가 또 한 방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버에서 우버머니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업에 본격 진출하는 건가요? 네,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자체적인 네.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가 새로운 디지털 결제 서비스 우버머니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애플 카드에 이어서 우버 카드도 등장했다는데요. 향후에 IT 기업이 디지털 은행으로 자리매김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우버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우버 드라이버는 매주 입금을 기다리는 대신에 우버머니와 연계된 직불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기 수입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에 있는 드라이버에게는 우버 드라이버 앱 계정과 또 통합된 우버 직불 계정에 주유료 할인 혜택까지 들어있는 직불 카드도 게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쯤 네. 되면 뭐 거의 금융사네요, 금융사. 그렇죠. 네. 중국은행 전 부총재가 암호화폐 8대 취약점을 내세워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아프네요. 네, 근데 정확하게 바른 말을 했어요. 네. 중국은행 부총재가 중국 정부가 2017년 9월에 암호화폐 공개를 명확하게 금지했음에도 많은 이가 암호화폐 거래에 나섰고 또 블록체인이란 단어를 가진 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나서 질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의 8대 취약점을 지적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소개하자면 네. 암호화폐를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은행 혹은 제3의 지불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이건 궁극적으로 탈중앙화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ICO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쉬운 창업의 길은 열렸지만 또 이 때문에 심각한 금융 및 사회 문제로 이어져서 블록체인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은 영향도 있다라고 밝혔네요.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과기정통부가 기술 국제 표준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ICT 표준화 전략맵 2020을 발표했는데요. 네,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담은 ICT 표준화 전략맵 2020을 오늘 발간한다고 합니다. ICT 표준화 전략맵은 지난 2002년에 매년 발간돼서 정부 정책 또는 민간화 표준화 활동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기업이나 국민들 또 국내 ICT 표준 동향 정보와 표준화 활동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한국 IBM에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네. 네. 한국의 IBM이 블록체인 기반 교육 환경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IBM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제안하는 사회공헌 공모전이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세요. 코인플러그가 병역 특례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있는 건가요? 야, 이거 쉽지 네. 않을 텐데 또 이렇게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렇게 또 경사가 났네요. 이번에 병역 특례 기업으로 선정된 코인플러그가 병역 특례 전문 연구 요원이나 또 산업기능 요원을 채용하거나 타 지정 업체로부터 이직 희망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 학력 등을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남성에게 군복무를 대신해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가 우수한 개발 인력 확보가 중요한 IT 업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 IT 스타트업이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래소 소식입니다. OKEX에서 BTC, ETH 마켓에서 일부 페어 거래 지원 종료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네, 쿤쿤, 라스크, 디지바이트 등을 포함한 총 13개 코인들에 대해서 일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마켓 페어 거래 지원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빗썸에서 빗썸 패밀리 공개 컨퍼런스를 6일 개최한다고 합니다. 빗썸의 미래 전략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빗썸이 2017년, 2018년 이후로는 거의 오프라인 활동을 안 했는데요. 네. 지금 거의 최초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빗썸의 이름을 걸고. 빗썸과 빗썸 글로벌이 주도하는 빗썸 패밀리는 빗썸의 브랜드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블록체인 기술이나 역량을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개인 및 기관 또 기업에게 확장하는 글로벌 금융 생태계라고 전했고요. 이번 행사 기대되네요.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설에 노코멘트를 하고 삼성, LG 등 한국 기업과는 손을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지금 세계 3대 거래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큰 거래소인데요. 한국 진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오고 갔는데 절대 이제 노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과는 협업하길 고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관계자가 바이낸스는 최근에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를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밝혔고요. 암호화폐 상용화를 위해서 삼성, LG, 카카오 같은 한국의 기업들과 협업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진출과 관련된 다른 소식이 있다면 추후에 알려주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비밀이지만 네. 곧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런가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비트소닉에서 GNB 코인의 원화마켓 상장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GNB 코인의 KRW 마켓 상장을 기념해서 진행한 이벤트 당첨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맥스 카이저가 중국이 금 기반 암호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융 대재앙이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운데요? 왜 우는 거지? 저도 네.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맥스 카이저가 금융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그는 중국은 달러를 파괴할 의도로 금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곧 2만 톤의 금을 축적했다라고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처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진짜라고 한다면 이거는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는데요. MS에서 기업용 암호화폐 토큰 제조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 뉴스 보고 많이 웃었는데요. 네. 하다 이제 별걸 다 만드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용 암호화폐 토큰 제조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네. MS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면 코인을 유리님도 발행할 수 있어요. 저도 유리코인.
네, 네.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참 좀 약간 재밌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주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댓글에 많이 글 좀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새 시진핑 주석 이야기 이후로 중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중국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마케팅 거래처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네. 미팅을 하는 고객들이 요새 중국 쪽 고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네. 활발하게 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 네, 그렇군요. 네, 좀 더 자세한 중국 소식은 코인리스의 이승환 대표님을 연결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리고 오늘 실시간 채팅 좀 네. 읽어주실래요? 네, JL님께서 비트코인 하락 추세 못 뚫고 내려오는 중 8,800 찍으러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요? 네. 대박. 아까 샀는데. 사지 않으셨나요? 샀죠? 네. 몇 프로 올랐죠? 0.45% 네, 올랐네요. 정확하게 하락을 네. 뭐 한 2, 3% 정도 갑자기 급락하면 그때 조금 매수하고 분할 네네. 매수를 해서 저는 짧게 단타를 치는 거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오늘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네. 코인리스 대표님을 연결해서 네. 중국 쪽 소식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리스의 이승환 대표님이시고요. 엊그저께 중국에 갔다 왔다 그래서 네. 한번 중국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 투데이의 도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오전에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아니에요. 네. 네. 대표님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도 네, 속보 앱 서비스를 깔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은 다 이해를 못 하겠지만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오셨죠? 며칠 전에. 네, 다녀왔습니다. 어떤가요? 중국의 분위기는? 이전에는 뭐 원래 행사도 거의 못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이제 블록체인 관련 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막 잘 보이고 확실히 좀 이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 혹시 국내는요, 코인제스트라는 거래소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의 위험한 운영이 부각됐는데요. 네. 네, 혹시 중국 거래소들은 어떤가요? 사실 중국 거래소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 이제 법인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당연히 중국도 크고 작은 그런 사기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OKEX 같은 대형 거래소,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래소 대부분 이제 중국 자본으로 움직이고 해외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국 거래소들보다는 좀 시스템이 잡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믿고 시스템에 맡겨서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좀 잘 잡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김태현 대표님이랑 코인제스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입출금을 아예 출금을 안 해주고 있고 김태현 대표님도 네네. 지금 돈이 거기 꽤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코인제스트를 연결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코인제스트 제가 알고 있는 관계자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고 네네. 그리고 코인제스트 고객센터도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오늘 원래 연결하기로 했다가 대표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네. 지금 중국 거래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네네. 거래소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어떤 거래소들이 대표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으세요? 사실 뭐 중국 거래소들이 안전하다라고 뭐 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중국에도 더 엄청 작고 그런 어떻게 보면 스캠으로 볼 수 있는 프로젝트나 거래소도 더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오비, 뭐 바이낸스, OKEX 같은 거래소도 이제 워낙 오래됐고 네. 그리고 대규모의 거래 이제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단계에 올라서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사실 거래소는 아시다시피 규모랑 그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거래소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국내에는 그 800여 개의 법인 계좌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800개의 거래소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네네네.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게 한 45개 정도 남았는데 네네. 중국이나 이런 쪽도 대부분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네. 되게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거래소 트렌드도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 그러네. 네. 네, 작년에 뭐 거래량이 갑자기 1위를 하면서 그런 자체 토큰을 처음 내놓으면서 되게 주목을 그렇겠죠. 받았었는데요.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런 트렌드가 바뀌고 또 이제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새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래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네, 그런 트렌드를 만들고 그 트렌드를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 엄청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 근데 보통 저희가 ICO 때부터 그랬지만 대부분 네네. 중국이 만들어낸 아이템을 가지고 한국에 도입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이 코인 그렇죠. 시장에. 그죠? 네. 뭐 IEO라든지 ICO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뭐 잘 알다시피 마이닝 토큰. 거래소 네. 자체 토큰인데 네, 자체 네, 그런 맞아요. 마이닝 토큰을 만드는 것도 그랬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옥션 제도를 옥션 같은 걸 도입하는 그런 것도 좀 따라가는 것 같고 네. 네, 뭐 상당 부분 거의 한 3, 4개월에 이제 시차를 놓고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중국에 보통 뭐 활성화된 트렌드는 어떤 게 있나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IEO가 어느 정도 지나고요. 네.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마케팅 트렌드보다는 이제 거래소들의 좀 생존 전략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건 해외 진출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특히 요즘에 뭐 터키나 그렇게 어느 한 국가에서 이제 새롭게 시장이 약간 뚫리는 느낌이 들면 막 다 같이 몰려가서 네. 예를 들어서 저번 주도 제가 청도에 갔다 왔는데 네. 그쪽에서 보니까 한 두세 개 거래소가 벌써 터키에 이제 그런 법인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마케팅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아, 터키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도 핫하죠. 네, 그렇죠. 특히 뭐 후오비나 바이낸스 중심으로 해서 계속 글로벌 법인이랑 그쪽 현지 그 통화 마켓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는 거네요. 거래소들도.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랑 같이 코인니스가 본격적으로 해외 거래소 상장이나 이런 에이전트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해외 고객이나 뭐 국내 고객이나 이 반응은 좀 어떤가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일단 확실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중국에 있는 거래소나 프로젝트들이 이제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되게 컸었는데 그렇죠. 네.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좀 반대로 이제 네. 오히려 한국에서 이제 그런 한참 이제 붐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중국 그리고 또 중국 거래소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그런 트렌드가 확실히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이 국내 와서 이제 투자자들 모집하는 게 요새 거의 없죠. 그죠, 네. 열기가 너무 많이 식어가지고. 네. 또 하나 덧붙이면은 특히 네. 이제 한동안 사실 이런 암호화폐 투자 붐이 중국에서 먼저 좀 핫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한국이 이제 풍선처럼 확 커졌었는데요. 네. 이제 한국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이성을 되찾고 작아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다시 역시 이런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 트렌드를 움직이는 건 중국이구나.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그런 발언 이후 역시 중국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글로벌로 나갈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보 플랫폼 코인니스의 이승환 대표님이셨고요. 네, 오늘도 저희 크립토투데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